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야말로 문턱이 닳도록 옆집을 드나든다는 이분들. 냉장고 문은 우리 애기 아빠보다 더 많이 열어. 어느새 피를 나는 가족 못지않게 끈끈한 사이가 됐답니다. 어쩌다 만났죠? 모르던 관계. 어쩌다 만났죠?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이웃으로 만났을까요? Hi, how are you, baby? Good, good. 오늘은요, 이웃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집들을 탐구해 볼까 해요. 우리 집이지만 누구나가 와서 같이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어쩌다 이웃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봄바람이 솔솔 불고 파릇한 새싹도 올라오네요. 따뜻하니 집 탐구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산만큼 아름다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건축이 참 못 따라간다. 이렇게 전원에 오면은 이 집들이 하나하나는 다 아름답고 좋은데 너무 제각각이잖아요. 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집들이 모여 있는 건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지만 주변하고도 잘 어울리고 뒤에 있는 산하고도 잘 맞고. 어머나, 정말요? 집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은 조화롭게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네가 참 정겹네요. 디자인이 다 이렇게 좀 세련됐는데 혼자 튀는 건물들이 아니라 다 잘 어울리는. 참 신기한데 여기 되게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어쩌다 이웃? 어쩌다 지었는지 집 이름이 참 독특하죠? 고죽주로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인상들 좋으시네요. 도시에서 살다가 교회로 내려온 동네 건축가를 지향하는 김성준입니다. 네, 저는 동네 어쩌다 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안주인 조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땅을 사실 구입을 해놓고 나중에 처음에는 은퇴 후에 내려올 생각으로 이 땅을 사실 구입은 해놨었어요. 설계를 하는 터에 저희 이제 뒷집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집 이 두 집이 더 동참을 하게 됐어요. 설계하는 중간에. 세 집은 그러면 다 아시는 사이예요? 어쩌다 만났죠? 모르던 관계. 어쩌다 만났죠. 그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 채의 집을 동시에 짓기 시작했고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지금의 동네가 만들어졌다는군요. 근데 집 탐구 저희 팻말도 2개가 있네요. 막 되게 궁궐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붙어있는 집이 아니고 별동의 집입니다. 전 궁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작은 집입니다. 이제 작은 집이고 저희 되게, 집은 이쪽. 대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이웃끼리 대문을 공유하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쓰시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고 이분들은 되게 배려심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체통도 나눠 쓴다네요. 마당이 네모 반듯하지 않은 것도 이웃을 위한 배려라죠. 지금 여기 마당의 형태가 한 오각형 정도 되나요? 이렇게 좀 다각형으로 만드셨어요. 집의 향이 제가 아까 이렇게 쭉 골목길에서 들어올 때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남서향으로 이렇게 두 집이 bit은 이유는 세 번째 집에서 산의 풍경을 가리지 않게 가리지 않고 쭉 이제 원경이나 풍경을 서로 공유하자라고 해서 건물 두 채가 이렇게 비틀어서 앉혀준 거예요. 근데 설계를 이제 초기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웃이 됐고 그래서 어쩌다 이웃 됐고 어쩌다가 처음에 이웃이 아니었던 아니었죠. 얘기잖아요.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이죠. 하다 보니까. 다들 도시에 살다가 오신 분, 젊은 세대, 뭐 저희도 서울에서 내려오고 다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 만든 어쩌다 이웃입니다. 언니, 남의 물 줘요? 밥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죠. 날씨가 너무 좋다, 그지? 그러니까 해라. 애들은? 안 해. 애들은 집에 있어 그냥? 네. 날씨 좋은데 밖에 나오라 그랬지. 어저께 여기 쑥 했는데 네. 점심도 밥이랑 같이 먹을까? 그럴까? 쑥 오빠 좋아하잖아. 쑥은 봄 도다리 쑥인데 도다리도 넣어줘야 되는데 도다리까지는 지금 도다리 쑥국인데 그냥 쑥국이요? 도다리는 다음이고 다음에 그냥
쑥국 좋죠. 쑥 끓이고 겉절이 좀 해가 와요. 참 신기하죠. 도시에 살 땐 이웃집 얼굴도 몰랐는데 이곳에서는요 옆집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훤히 안다네요. 사실 잊고 살았었죠, 이웃을. 저도 골목길에서 제가 컸거든요. 일명 도시의 달동네에서 그 꾸불꾸불한 골목길과 계단과 거기서 뛰어놀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누구이신지 아주머니 누구이신지 삼촌 아저씨 누구이신지 다 알고. 무슨 음식 하는지도 냄새가 나니까 다 알고. 네. 그죠? 그땐 집이 또 약간 허술했잖아요. 옥수수니까. 그래서 소리도 다 들리고. 어렸을 때 아련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걸 여기 와서 다시 그 기억을 찾은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깔끔하게 정리된 현관을 지나면요. 어머 알록달록 예쁜 주방과 커다란 테이블이 반겨줍니다. 밖에서 봤을 때보다는 집이 좀 작아 보이네요. 작은 집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저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바닥 면적이 지금 현재 18평. 네? 한 층당 18평밖에 안 돼요? 건축 면적의 제한으로 집을 작게 지어야 했는데요. 설상가상 공사비도 넉넉지 못했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공간만 살린 효율적인 집을 설계했죠. 집 구조가 일단 좀 독특해요. 야, 떡하니. 떡하니란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식탁? 아파트 생활하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사실은 밥 먹는 공간? 식당이라는 공간이 되게 테이블도 작아서 거기에 또 약봉지 몇 개 있고 간장종지 몇 개 있으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실에 맨날 상 깔고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실이 왜 식당으로 쓰여지지?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제 꿈은 우리가 밥을 먹든 뭘 하든 이렇게 꽃이라도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서 밥을 좀 먹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동네에서 지금 매화 피고 있어서 매화도 꺾고 해서 그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꽃꽂이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저는 꽃꽂이를 좋아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예. 아니에요. 사실 저는 내심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건축 안 했으면 꽃집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꽃집이나 저도 그랬는데. 요리를 했을 겁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간이 바로 주방이랍니다. 아니 근데 부엌이 작지만 되게 세련됐어요. 저런 색이 나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부엌 특히나 뒷면이 물도 좀 튄다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 뭐 기름도 튄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해서 줄눈에 청소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수되는 도장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좀 한번 해봤고. 천정을 또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과감하게 하셨어요. 또 바닥은 또 굉장히 어두운 색으로 하시고. 예산은 누구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최대한 어디를 쓸지 어디를 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예를 들면 이런 친환경 천연 바닥재이거나 이거 천연 바닥재이거든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벽과 바닥은 건강을 위해 친환경 소재로 대신 천장은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해 비용을 줄였다는군요. 저희 큰아이가 이 집을 완성할 때 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이 완성됐다고 이제 같이 와서 둘러보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저 천장만 흰색으로 칠하면 우리 집 끝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빵 터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끝이야 이랬더니 아니래요. 흰색을 칠해야 된대요. 지금 뭐 마을 어른들이 가끔씩 저희 집 안에 들어오실 때도 이 집은 공사를 하다가 말았나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가끔. 그런데 저희는 그 노출 천정 좋습니다. 널찍하고 세련된 주방과 달리 거실은 다소 아담한 편이죠? 선생님 때 거실이 요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아늑하고 그냥 완전히 식당하고 이렇게 크기가 역전이 된 것 같은데. 한정된 공간에서 저희 중심 공간이 다이닝 공간이다 보니까 거실은 상대적으로 좀 작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이 창문은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크게 풍경을 향해서 펼쳐 있으니까 야, 풍경도 정말 그림처럼 들어오는데 작은 이 공간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창을 크게 내는데 당연히 이제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 작은 거실이 같지 않는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역시나 더 좋았죠. 덩창 너머로 펼쳐지는 드넓은 산과 밭 풍경은요.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다네요. 매일 달라지는 풍경에 반해 이곳에 집을 짓겠다 결심을 했다죠.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하나 생겼답니다. 근데 이쪽이 워낙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서 참 너무 좋은데 아까 보니까 살짝 앞집이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배치를 좀 이렇게 하신 이유도 앞집과의 연관? 그림 같은 풍경 안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집 한 채가 들어선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 그래요? 이웃집이 건축을 설계를 하는 사람이래라고 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는 나 이 풍경 보고 내가 이 집을 근데 이제 집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데 집을 설계 의뢰하겠대. 네. 그 이 상반된 마음이 정말 어려우셨죠. 네네네. 그래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단 내가 우리 작은 마을에 같이 어우러지게 한번 또 설계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설계를 맡았고 지어진 다음에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집이 들어서서 풍경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웃이라는 풍경이 하나 더 자연하고 어우러지면서 와 정말 더 멋있어진 거예요 풍경이. 네. 그래서 그게 어쩌다 저희가 이웃이 됐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웃이 답이다. 그래서 그래도 이웃. 야, 뭐 명언들이 막 쏟아지네요. 뭐 어쩌다 이웃에서 그래도 이웃이 되나요? 그렇게 또 하나의 이웃이 탄생했죠. 이분들은 정년 퇴직을 앞두고 시골에 집을 지었대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감자 갖고 온 거 감자 다 심었어요? 왜 다 심었죠 우리는? 여기 아니 이거 왔어 이게. 왜 심고 싶어요? 나도 한 거랑 심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나는 시은이 하고 하나는 우리 하고 해요. 팻말 꼽아줄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보니 일상을 나누는 동네 친구가 됐답니다. 전주차 단지도 있는데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웃 간에 조금 폐쇄적인 데도 있더라고요. 전주차 단지가. 여기는 뭐 좀 다 개방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경비가 저 있다니까. 우리 저 모든 게 저 다 컨트롤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뭐 하시다가 야채도 주시고 네, 뭐 아무건 아니잖아요. 보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내에 사면은 그게 간섭이 되는데 농촌에 사니까 그게 관심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마음이. 어디서 봄 냄새가 물씬 풍긴다 했더니 보글보글 쑥국 대령입니다. 와 맛있다. 맛있죠? 아무렴은 그 나를 따라오려고 자꾸 그랬어. 옛날엔 맛있는 거 생기면 꼭 이웃들이랑 나눠 먹었잖아요. 뭐 나눠 먹을 때가 제일 이웃이 행복할까요? 고기 나눠줘. 여기 수육 전문이에요. 그거 쓸 때 가자. 나물이면은 해결이 되잖아 누가 주도. 그죠. 고기는 해결 안 되잖아. 고기. 오늘 어떻게 또 배에 사과 깔고 그치, 해봐. 저녁에. 수육 한번 해요? 아유 정말 가족 같죠. 이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도시에는 굉장히 사실 바쁘게 가야 되는 속도잖아요. 사실은 나 혼자 천천히 가고 싶어도 주변이 바쁘니까 뭔가 저도 바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시골에 오니 좀 그 속도도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2층을 둘러볼 차례. 오, 여기는 나무 카펫이 깔려 있어요. 이야. 나뭇결을 그대로 살리는 계단이 따뜻한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 같죠? 2층은 분위기가 또 다른데요?
계단은 뭐 이렇게 탁 뭐 좁다고 해야 되나? 좁죠. 그런데 올라왔을 때는 와 층고가 높아서 공간감이 완전히 확 달라져요. 마치 그 갤러리 복도에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1층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1cm 하나에도 가구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복도 폭이 좀 좁니 안 좁니를 계속 이제 아내하고 설계하면서 이게 이제 구조벽이거든요.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그래서 구조로서 어쩔 수 없는 이제 구조벽인데 여기를 또 벽을 쳐서 마감을 하면 또 최소 5cm에서 6cm는 통로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것하고 좀 더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데 제 아내가 더 설명을 잘하네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눈길이 진짜 자연스럽게 가네요. 네. 너무 죄송한데 쏙쏙 들어오게. 그런가요? 날것. 네. 좁은 복도를 1cm라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내력벽을 그대로 노출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저기 금속인가요? 근데 근데 저 고가의 재료에 지금 페인트는 약간 추상화 같은 느낌인데 아니요, 저 의도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저 어려워.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는데 칠하시는 어떤 어르신께서 계속 이렇게 칠하시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칠을 해도 이 페인트는 잘 깨끗하게 안 나와. 김 소장 잘 안 나오는데 그러길래 잠깐만 여기서 수도 대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붓자국이 정말 근사하게 대나무 몇 그루 쓱쓱 그린 양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아요. 어르신 최고. 그만. 대신 이제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칠하기 전이었거든요. 사뭇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럽죠. 여기도 어르신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참 칠하더니 또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려고 하다가. 어때? 괜찮아? 근데 제가 보기에 타이어 자국인 거예요. 타이어 자국이면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뿐인 멋진 작품인걸요. 여기는 안방인데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모서리엔 코너 창으로 푸른 자연을 담아냈답니다. 그렇다면 복도의 끝에는 어떤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살그머니 문을 열면 햇살이 가득 담긴 보송보송한 욕실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 문을 열면서 당연히 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안방만한 크기의 화장실과 욕실이 있네요. 안방만 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크죠. 근데 상당히 쾌적해요. 창문 없는 데의 욕실에서의 경험이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의 경험은 빨리 그 해결을 하고 나가는 샤워를 하든 뭐라든 빨리 나가야 되는 공간인데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있고 싶으면 머물 수도 있다. 그래서 욕실을 이 남동향에 위치해서 아침에 햇살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통풍이 좀 잘 되는 구조로 해서 자연 환기와 그다음에 햇살이 잘 들어오면 살균작용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화학 제품을 뿌려서 냄새를 없애거나 세균을 없애거나 하지 않아도 이 집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공간에 욕실을 만들었대요.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꿈도 못 꿀 호사겠죠.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는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쾌적한 욕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네요.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가 살롱으로 내려가는 계단. 근데 외부 계단이 이렇게 다 연결이 안 돼 있고 다 떠 하나씩. 있죠. 재미있게도 집 밖으로 나와 외부 계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답니다. 빼곡하게 둘러싼 책장하며 커다란 창에 가득한 햇살까지 여기 그냥 북카페 아닌가요? 지나가는 누구라도 들어와 보고 싶겠어요. 야, 이게 개인 집이라고 하기에는 또 사무실처럼 보이고요. 뒤에 보니까 무슨 주방도 있고 같이 이제 작업실이자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실 스튜디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살롱처럼 차 마시면서 동네 이웃들하고 같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변모가 되고요. 근데 뒤에 그 메뉴판은 가만 보니 메뉴판도 있네요. 영락우 씨 카페 맞죠? 실제로 이 공간의 일부는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팔아서 제가 작업을 좀 덜 할까 했는데 동네에 커피가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냥 팔려서. 네네 동네 사람들 이제 어르신들도 한 잔씩 드리고 오는 사람만 무료로. 네, 무료로 하기도 하고 뭐 돈을 내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한테 근데 받으실 건가요? 네. 돈 있는 사람에게 받고요. 그래서 네, 없는데. 없는 네, 네. 마을 주민은 20% 할인입니다. 그래요? 야박하시네요. 동네 사랑방도로 톡톡이 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네요. 일단 저는 여기 들어온 외지인이지 않습니까? 원래 원주민이 있었을 거고 얼마만큼 살아야 원주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웃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내어준 건 공간밖에 없거든요. 내어준 건 공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을 내어줬습니다. 오, 좋은 말이네요. 야심차게 문을 연 동네 찻집은 어쩌다 이웃이 된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됐다는군요. 오늘도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마을에 들은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원래 12년 차. 야, 이제 원주민이네. 아니죠. 원주민은 3대가 살아야지. 요즘처럼 사람 사이 불편하기 쉬운 세상에 매일 얼굴을 보는 이웃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일을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목공도 잘하고 농사도 잘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서로 그런 자기가 잘 못하는 점들을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언니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참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예전에는 뭐 딴 집 가서 이렇게 막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참기름 있어? 아니면 저도 언니께 뭐 이제 언니 뭐 마늘 좀 있으세요? 계란 있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가능하다는 게 처음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았어요. 나는 쌀도 달라 한 적 있어요. 쌀 떨어서 쌀도 안 묻었다. 쌀만 먹을 거 달라고 했는데. 집안에 그렇게 케어를 안 하면 어떻게 쌀이 떨어질 정도로 모르시면. 농촌에 왔는데. 네, 그랬어요. 그렇지만 믿는 이웃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기댈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답니다. 가끔은 어쩌다 마주치기도 하고 재미있게 건강한 삶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목표가 아닐까. 어쩌다 이웃으로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됐을까요?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인연이죠. 오늘도 이웃과 함께라서 더 행복하게 웃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상북도 경산시로 갑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한창 집들이 지어지는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소장님 여기요. 왜 나와 계세요? 마중 나왔어요. 오신다고 하셔서. 네. 이 앞에 이 데크를 보통 이렇게 길가 쪽으로 잘 안 하시는데 어떻게 또 데크를 이렇게 하셨네요? 정문까지 오시기는 조금 머니까 여기서도 이제 웰컴 데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마중을 나오신 거네요. 우리 소장님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저도 기분이 참 좋고 두 번째 집 탐구가 기대되는데요. 서글서글한 미소를 가진 주인장이 봄바람을 닮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 큰 집에 혼자 사시나 봐요. 아니요, 오늘 마침 저희 신랑이 출장을 가가지고 네, 혼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맞이하게 되네요. 여기 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게 주변은 다 농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시골에서 살았었어요. 애들은 무조건 촌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부부는 꼭 시골에서 살고 싶었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아이의 엄마, 즐거운 전원생활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서 집을 짓게 된 최혜민이라고 합니다. 남편 임규현입니다. 고향 김천인데 저희 이제 동네로 들어가려면 제를 하나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저희가 이동수단이 자전거 아니면 뭐 옛날에 말하던 구름마, 손수레 할머니가 끌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자라왔던 배경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끝에 있는 지붕이 참 독특해요. 저 귀가 이렇게 2개가 양쪽에 있는 것 같이 되게 귀엽게 됐거든요. 아, 맞아요. 지붕은 독특한 모양도 인상적이지만 목재를 선택한 것도 남달랐는데요. 저게 이제 외장재로 쓰기가 목재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소재이긴 하거든요. 네. 변색도 좀 되고 네. 오히려 이제 시간의 흔적이 쫙 묻는다고 할까요? 네. 그거를 저희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소재가 사실 이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관리할 게 아니고 아니세요? 네. 아 그럼 누가요? 저희 신랑이 뭐 알아서 할 거고. 네. 집 안 분위기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단장한 현관입니다. 현관이 되게 화사하고 넓네요. 제가 공간을 정말 넓게 뺐어요. 그냥 방 정도 수준으로 뺀 이유는 사실 저희 집에 손님이 정말 많이 와요. 최대 많이 왔을 때가 한 70명 정도? 그 신발을 여기 다 놔둬야 되니까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을 그렇게 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이 신발들 좀 보세요. 아니 이 많은 신발이 다 이 집 손님인가요? 현관을 크게 낸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이 문에 네. 유리가 없네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유리를 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에 그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네, 간살문이에요. 아내는 어린 시절 오래된 한옥에서 살았답니다.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 현관의 중문을 간살문으로 만들었다죠. 사실은 진짜 여기보다 더 촌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사실 더 촌으로. 네. 그게 정말 저는 제 꿈이 한옥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내가 쑥을 뜯어서 쑥떡도 만들고, 네, 쑥떡도 만들어 보고, 네 그렇게 너무 같다, 진짜. 너무 같어. 아니 정말로 제가 원하는. 1층의 중심 공간은 주방과 거실인데요. 부부는 둘 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더 많은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방과 거실을 하나로 텄답니다. 근데 정말 여기에 네. 70분의 그 손님을 수용할 수 있으셨겠는데요? 맞죠. 좀 넓게 쓰고 싶었어요. 보통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 부엌을요 이 안쪽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은 빛이 덜 들어오는 구석진 안쪽에 주방을 배치하기 마련이거든요. 이 집 주방처럼 햇살이 가장 잘 들고 환한 공간은 거실인 경우가 많죠.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밖보다는 안이에요. 저는 요리하면서도 안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면서도 손님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싶어서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모친이 좀 아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 집에 이렇게 막 초대를 적극적으로 못 해봤던 그런 부분들이 전 지금에서야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즐겁게 같이 놀고 이런 문화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집을 우리 집이지만 누구나가 와서 같이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처럼 생각하고 지었어요. 와, 근데 무엇보다 정말 이 거실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천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빛도 환하고. 저희 집에 무지개도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와요. 오, 에이, 무지개 못 믿겠다. 이렇게 곳곳에 무지개가 있어서 무지개 맛집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소장님 못 믿으시는 눈치인데? 아우 저기 무지개 떴잖아요. 정말 이쁘죠? 인정. 이 정도면 무지개 맛집이 확실하네요.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네. 이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형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봤을 땐 오른팔에 지금 이쪽 거실하고 주방이 같이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는데 저쪽을 보니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별도의 문이. 아, 심지어 이쪽에도 문이 있는 걸 보니까 문도 많지만 이게 각각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들어가고 나오는 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도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일단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밖에 나갈 때도 저 문을 많이 이용하고 이제 그 인사할 때도 멀리 이제 이렇게 돌아서 나가기가 또 힘들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인사하고 여기서도 인사하고 여기서도 인사하고. 네. 3번은 인사를 해야 드디어 보내주는 거군요.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는 공간. 사람들 오가는 큰 길 쪽에 일부러 발코니를 만들었답니다. 보통 이렇게 길가에 있으면 조그만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임시로 해가지고 물건 보관도 하고 좀 그런 데인데 야,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데크를 쫙 이렇게 또 까셨네요. 소장님 저쪽에 보이시죠? 네. 네. 저기도 이렇게 저희 친구 집인데 친구 집이에요?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이웃들하고 이렇게 놀잖아요. 놀면은 빨리 들어와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기 좋겠다. 그리고 뭐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이 집의 핵심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남편이 초원에 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자전거랍니다. 멀리 갈 곳 없이 동네 한 바퀴 달리는 것만으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다른 재미를 발견했대요. Hello, Nova. 안녕. Hi. Hi, how are you? Very good. 이웃에게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네는 즐거움을 되찾게 됐다네요.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스스럼 없이 친구 집에 갔는 것 같아요. 담이라 해봐야 나지막하게 있고 어릴 때는 그걸 되게 많이 타넘었는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는 너무나 요즘에는 막 입구부터 번호를 누르고 아니면 뭐 주차장 들어가는 데부터 다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파트 살 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이번에는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층고가 낮아 아늑한 분위기에 손때 묻은 빈티지 가구로 멋을 냈답니다. 구조가 약간 특이한 게 현관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굉장히 밝은 거실하고 안방은 뭐 그만큼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아늑한 거실만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공간을 더 크게 하려면 저 현관을 작게 하면 돼요, 사실. 손님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안방은 어쩔 수 없이 작아졌다랍니다. 오래된 벽돌. 네, 청고 벽돌을 쓰셨어요. 저희가 요거 쓰니까 되게 약간 유럽 느낌 같지 않나요? 네. 가구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치와 이런 벽돌들이 만들어내는 그 느낌이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유럽은 안 가봤지만 이렇게 이런 느낌이 그냥 안 가봤지만 좋더라고요. 고벽돌은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매력인데다가 습도 조절도 잘 된다고 하네요. 아, 여기는 드레스룸. 테마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도대체
어떤 공간일까 궁금한데요. 와, 대박. 와, 남편의 최애 공간, 자전거를 보관하는 방이랍니다. 저 방은 사실 제가 안 주고 싶었던 방인데 왜요? 아니 너무 집에서 예전 집에서도 계속 자전거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좀 아까 현관처럼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주시지. 좀 너무 좁은 저것도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드린 거예요. 남편분이 계셨어야 이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이쯤에서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저거보다 훨씬 컸어요. 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저는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니 저 정도 공간만 있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맞춰 줬죠. 저걸 크게 해서 옷방을 더 크게 약간 이렇게 생각했지만 남편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내어준 거죠. 그래서 설계할 때 제가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네요. 눈엣 가시 같은 자전거가 남편에겐 최고의 보물이라네요. 이번 주 어디가? 이번 주는 803가 803. 거기 안 위험해? 뭐 매번 가던 길이라 괜찮아. 아이고 그래 좋나? 나의 삶이지. 조심해서 타. 조심해서 타지. 그래. 당연히. 요거만 요 정도만 넓으면 NTV 한 대 탁 사면 딱인데. 어떻게 생각하? 더 있잖아 어디 여보. 있어? 동생 집에 한 개 더 있잖아. 아니야 이게 좀 아쉽다. 아이고, 아내가 섭섭할 만도 하겠어요. 2층도 구경해 봐야겠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계단인데요. 예쁘죠? 야, 여기 왜 네.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아 창문 아니고 거울이에요. 여기가 저희 집의 포토존이거든요. 계단 쪽도 뷰가 너무 괜찮고 그래서 여기 오면 다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앉아서도 사진 찍고 하는 포토존이에요. 거울 하나 달았을 뿐인데 놀러 온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 자자한 사진 명소로 등극을 했다는군요. 놓치면 안 될 멋진 구경거리가 계단에 하나 더 숨어 있다는데요.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와, 대박. 이야. 뷰가 너무 좋죠? 풍광이 정말 좋네요. 네. 저희가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 차도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부부가 좋아하는 시골 풍경을 마음껏 바라보며 쉬어가는 공간이죠. 1층에 있을 때는 야, 2층에 이렇게 방이 많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올라오니까 뭐예요? 무슨 학교 같기도 하고 방문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애들 셋 방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으로 홈스테이도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로 홈스테이까지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방이 정말 많습니다. 여럿이서 북적북적 어울려 살고 싶었대요. Madeline, what are you studying? 한국 study, 우와, writing. 맛있게 먹어? 미국에서 온 이 친구가 벌써 2번째 홈스테이 학생이랍니다. 2층 복도의 가장 끝방은요, 보는 사람마다 깜짝 놀란다고 하네요. 왜냐고요? 와, 대박. 야. 세상에나, 그때 그 시절 공중 목욕탕이 여기 있었네요. 우리 정말 어렸을 때 그 많이 보던 그 타일 색. 네, 맞아요. 옛날 공중 목욕탕, 이렇게 화장실 중에 이걸로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좀 그립긴 하네요, 옛날에. 아, 그래요? 진짜 목욕탕 느낌을 내려고 저희가 수전도 구하느라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불편할 법도 한데요. 남편은 왜 그렇게 옛날 목욕탕을 고집했던 걸까요? 우리 옛날에 그 부엌을 안 하고 정지락 하죠. 저는 처음에 정지락 했는데 거기 문을 열고 딱 나와서 다라이 놓고 샘에서 그거 씻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진짜 불편했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추억이죠, 어쨌든. 네. 그래서 저 욕실을 저렇게 했나 봐요. 지금 저도 이렇게 들으니까
있죠. 이제 그런 네. 감성이 좀 있죠.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씻었고 이렇게 목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 2층 화장실만큼은 내가 꼭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다 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2층은 아이들 중심의 공간인데요. 세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도 마련돼 있답니다. 야, 여기 누가 봐도 정말 아이들 놀이방이죠? 네, 맞아요. 야, 특이한 게 네. 이쪽이 이렇게 다 열려 있어요? 네, 여기는 일부러 저희가 막지 않고 아이들이 노는 걸 직접 밑에서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부르면 창문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엄마 뭐 필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양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로 던져 아래서 받고. 네, 아래서 받기도 하고 손님 접대에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지요.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는 엄마의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놀이방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와, 이 계단이 거의 사다리 수준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일부러 낸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촌에 시골에 살 때 다락의 공간이 제가 놀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공간입니다. 저 난간은 정말 빈티지 느낌으로 하셨네요. 네. 녹슨 쇠파이프 느낌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렇게 잡고 내려오면 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뒷걸음질로 내려오셔도 되고. 맞아요. 옛날 집 다락은 계단이 참 까마득했어요. 어른들은 허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천장이 낮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가파르긴 상당히 가파르네요. 네, 맞죠. 네.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추억의 다락을 세 아이의 엄마가 되어 다시 만난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조용하게 빔을 틀어서 영화를 본다거나 그렇게 다음에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옛날 오락실 게임기 갖다 놓을까 나도 생각 중입니다. 우리 동전 넣고 했던 그 옛날 오락실 게임기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그렇네요. 제가 먼저 할 것 같아요. 자전거 방이 작으니까 제가 주는 걸로. 줄게 여보. 부부간의 동상이몽은 오늘도 계속될 모양입니다. 잠깐만. 아니 화려한 거를 저쪽 앞으로 신고 이쪽에 아니지, 여기는 차가 차가 있으니까 뭐. 안 보이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손님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신고 싶다는 건데요. 딱 들어왔을 때 와, 예쁜 거 심어놨네 이렇게 듣고 싶은 곳. 예쁜 거 심고 싶어요 저는. 주인장이 바라는 대로 집이 더 화사해진 것 같네요. 사생활이 참 중요한 요즘 누구나 두 팔 벌려 안아주는 이 집의 풍경이 조금 낯설지 않으신가요? 별나다 쉽게 옛것을 좋아하고 손님을 반기는 부부의 미소가 봄 햇살처럼 따사로운 것 같은데요. 이웃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더불어 산다는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담이 있어도 그냥 덤나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애들한테 심어주고 싶고 그래서 손님을 많이 초대하고 서로 힘든 거 얘기하고 어려운 거 얘기하고 그런 게 극복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언젠가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더 있다네요. 여보, 나중에 아이들 크면 그때 나 더 촌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도 잘 따라와 줬는데 그때도 잘 따라와 줄 거지? 아니. 왜?
더 이상 초는 안 부리고 교회 옆으로 가서 아 왜? 난 진짜 한옥에 살고 싶단 말이야. 한옥은 뭐 지금도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고민을 한번 해볼게. 그래. 응. 알겠어. 그저 손님이 반갑고 이웃이 좋아서 집을 지었다지요.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그 넉넉한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뭐 여기 우리가 고쳐서 뭐 예쁘게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하나하나 저희 손이 안 간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몸의 일부 같은 그런 집이고 돈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저희만의 공간이 완성된 것 같아요. 캠핑카 여행을 통해서 도시 삶을 좀 벗어나서 살아보면 좋겠다.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런 풍경들을 찾은 것 같아요.